자, 우리 저기 손흥민 선수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오늘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5분 동시 시청자분이 오셨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김도환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8시가 됐고 동시 시청자분들이 이제 꽤 157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살짝 밀렸어요. 살짝 밀렸는데 심하게 밀린 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다우선은 0.54 그죠? 나스닥 0.72, S&P 0.75 밀렸는데 원래 살짝 밀렸다 올라갔다 살짝 밀렸다 이렇게 좀 전환으로 가야 돼. 막 3%씩 급등했다가 4%씩 떨어지고 그러면 시장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고 유럽 증시는 조금 이게 좀 혼조세가 있죠. 영국이 좀 떨어지고 그죠? 프랑스나 독일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죠. 우리가 저 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많이 했을 때 원래 이렇게 맞이했었어요. 맞이했었고 선물 지수가 안 밀려요. 지금 안 밀리더라고요. 다행히 안 밀리고 있어서 내일 좀 우리나라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밀리죠. 0.67, 0.36 공포 지수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새 어차피 미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렇게 좀 동조는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선물 증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는 게 좋아요. 오늘 테마별 동향을 보면 사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잘 봐야 되는데 뭐 밥솥, 세일가스, 뭐 이제 전력선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조선기자재 우주 항공 사업이 강했고 또 하나가 이제 전력설비, 전선 이런 친구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뭐 3D 프린터 이런 게 강한 게 아니고 삼성이 M&A발 이슈로 인해서 휴림 로봇, 우림 UTS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김동영 관련주가 있는 PM 풍력 이렇게 강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쫙 보면 결국은 전선, 전력 설비랑 조선기자재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런 로봇 관련주 강했다는 얘기가 되고 노터스가 강한 건 이제 마리화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노터스는 아시죠? 1대8 부상증자 또 권리랑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테마를 볼 때는 딱 앞에 있는 테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전에 보셔도 볼게요. 얘 좀 떨어져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당연히 주식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드디어 이제 미국의 긴축이 본격화됐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일제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갔죠. 자, 이렇게 이제 물가가 굉장히 미국도 뭐 바이든 대통령도 언제 잡힐지 모른다고 시인을 했고 다이먼, 먹구름하니 허리케인 이 발언 JP 모가 세우거든요.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받던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그 인플레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가 심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하는 건데 중동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들리죠. 지금 터키 뭐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많은 분들도 또 민간인 분들도 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증권이 한국거래소 그죠? 한국거래소 이렇게 좀 한국거래소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 이제 한국거래소 말고 대체거래소가 하나 또 나온다네요. 대체거래소라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인가가 돼서 내년 하반기쯤 이렇게 됐는데 아직은 아니죠. 주문 영역이나 거래 시간 이런 게 좀 차별화되어 있는가 봐요. 이렇게 보면 많이 달라지는데 아마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 심화 우려에 또 나타난 트리플 약세. 시장 심리가 좀 꺾여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증권사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동학개미 하시던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실질적으로 일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주식 투자해야 되는겨?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4% 주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결국 이런 어떤 그 증시나 이렇게 유동성 자금이 필요한 곳에는 약간 악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하고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린 거고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미증시 선물 지수만 좀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오늘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죠. 특히 외국인보다 오늘 기관이 주범이에요. 기관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코스피 엄청 많이 팔았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팔았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팔았거든요. 이러면서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수호님 고맙습니다. 시플라님 어서 오세요. 따라서 내일 증시나 이제 우장 증시 당분간은 큰 호황장이나 강세장은 안 올 거예요. 철저하게 좀 주도 섹터 위주로 자꾸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막 큰 흐름은 간다고 대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쉽게 자 수익을 못 냅니다. 자 드디어 아스코가 열리죠. 이제 아스코가 열리기 전인데 HLB 제약이 급등했다 왔어요. 급등했다 왔는데 이 HLB 그룹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다 안 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깨고 있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입되셨어요. 국내 10개 벤처사가 이제 아스코에서 글로벌 세일즈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건데, 네일뮤텍, 제넥신, NK맥스도 있고, 유한양행이 조금 더 중요한 걸 하는가 봐요. 그죠? HLB도 있죠.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선양낭성암 1차 치료제 이상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져 있죠. HLB가 이번에 또 BW도 발행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6월 7일인가 그랬죠. 왜 그죠? 6월 7일부터, 윤정님 어서오세요. 길수님 어서오세요.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아마 지금 다 날라왔죠. 그 청약 받으시라고. 그죠? 본인이 투자해놓은 금액 대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아마 다 날라왔을 거예요. 가입하실 분들은 청약하시면 돼요. 좀 경험 쌓을 겸 저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번도 청약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 저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HB가 흘러갈 건데, 결국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아스코에서 발표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리보세라닙의 어떤 약물에 대한 작용, 부작용 이런 것도 막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맞출 수는 없거든요. 주식은 무조건 추세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종가상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글로벌 테라픽스까지 전부 다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을 그려놓은 게 5주선이기 때문에 5주간의 평균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도. 가만히 보니까 HLB가 잘 지켜줬죠? 잘 지켜주고 있어요. 오늘도 뭐 시간에 밀리든 어쨌든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자, 월봉에서도 이전 변곡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냥 최악으로 밀렸을 때 우리가 또 최악인 상황까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많이 밀리면 20개선까지 밀리겠구나. 그럼 더 사야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도 월봉에서 아직도 변곡점 위에 있고, 자, 주봉에서도 제가 5선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좀 밀리긴 했는데, 요렇게 내일 같은 날 5주선을 지켜줘야 다시 뛰어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수림로봇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노터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노터스가 날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5선을 안 깼거든요. 수림로봇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동안 오늘 급등을 했든 어쨌든 간에 단 한 번도 5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즉, 추세가 굉장히 잘 유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5선 안 깨죠. 안 깨니까 또 가죠, 이렇게. 한 번도 안 깨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선이. 그러니까, HLB나 HLB 생명과학이 5주선을 깨면 추세가 중기적으로 깨질 수는 있지만, 깨지만 않으면 쭉 5선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대응하기가 쉽겠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금요일 종가상 HLB 생명과학도 안 깨고 있고, HLB 제약도 오늘 5선 딱 찍고 날아간 거예요. 제가 HLB 제약을 말씀드렸죠. 항상 살 때는 5주선 근처에서 사라고. 그러면 깨지만 않으면 올라가니까 올라갔죠. 자, 월봉에서도 아직 20개선 지켜주고 있죠.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조건 지켜줘야 돼.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월 촌대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저 자리 이탈하는 게,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5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HLB 제약이나 아무리 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모든 여러 가지 막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정도 힘들 정도로 많은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뉴스보다는 주식은 결국 그런 거예요. 지켜줄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켜주는 거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는 수급 거래량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하느냐? 다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추세와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일단 그 내용은 알아야지. BW가 어떤 거고, 리보세라닙이 어떤 약물이고, 그러고 리보세라닙이 아스코에서 어떤 발표, 이런 건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 돼서 제가 그런 걸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했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요런 게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계를 보니까 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고, HLB 글로벌은 월봉 자체에서 위치가 제가 낮다고 그랬죠. 2.5 급등하다고 했는데, HLB 테라피틱스가 낮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5개선을 회복해주고 있어요. 회복해주면 요렇게 일단 20개선까지 또 가요. 자, 주봉에서도 전혀 5주선을 안 깨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요렇게 5선 안 깨야 돼. 깨면 다시 와요, 여기를.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5선 안 깨는 게 중요한데, 예전에도 제가 요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잊지도 않는데, HLB 테라피틱스가 여기서 5주선을 깨면 위험합니다 그랬거든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고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5주선을 깨게 되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확증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쭉 들어져 이렇게 이래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절대적으로 5선 깨지 않아요. 여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선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의 리보세라님이나 이런 행보로 봐서는 H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꾸준히 모아가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글로벌은 위치는 낮아요. 현재 주가 위치 낮은 거예요. 자, 우리가 현재 주가 위치를 항상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비싸다 비싸. 추세 화양이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 찍긴 했는데 역시나 HB 글로벌도 절대 우선 깨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잖아. 내일 HLB 글로벌이 깨게 되면 여기까지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깨지게 돼 있어요. 깨면 안 깨야 되는 거고 다른 친구들하고 틀리게 일봉에서 저희가 짧아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중이 제가 짧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친구가 바로 올라가다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찍고 올라가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찍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게 HB 글로벌. 다른 친구들보다 유일하게 지금 시간을 잡아온 친구가 그래서 HB 글로벌이 그렇게 되는 건데 오늘 21선 근처에서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터스는 이제 신의 영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올라가든 말든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고 조심해야 돼요. 뭐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뭐 매도할 이유는 없지만 점성으로부터 해도 왜 매도해, 그죠?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 한 골 먹었어요? 바로 막 또 복귀하겠죠, 뭐, 그죠?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로 축구 잘하는 나라 맞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훌륭한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도 박지영 선수 어릴 때는 아니지만 박지영 선수 할 때도 거의 다 안 빠지고 다 본 것 같아요. 박지영 선수 막 응원하고 박지영 선수가 실수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었어요. 자, TS넥스를 보겠습니다. TS넥스는 항상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추세는 이게 많이 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져 있고 지금 좀 위험해. 전저점 깨면 안 되는데 주봉에서 일단 내일 같은 날 추세 전환을 못 해놓잖아요. 5선 밑에 모델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내일 5주선 기준으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이 HLB 그렇게 많이 분석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뭐지 이거? 홀스 먹으면서 해야 돼요. 저기에서 어쨌건 HLB 리보세라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어떤 정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아스코 발표라든가 예전에 옐레바의 대표이사가 FDA 출신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모든 좋은 뉴스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좋은 알고 계시지만 이런 거는 그냥 다 참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HLB 그룹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를 이탈한 건 하나도 없어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아직은 자리나 추세를 이탈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LB 그룹주들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